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 누구냐고 하면 당연히 방탄소년단이라고 답할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음반, 굿즈 등을 판매하며 굉장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다. 바로 입대에 관한 이슈이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12월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만 30살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 마청진은 기존 병역법하에선 2021년 이내로 입대해야 했지만 만 30세까지 개정안에 따라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2022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1월 국회에서는 병역 특례에서 차별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 복무 등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한 차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한국 이외의 징병제 국가들의 병역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특례 제도를 운영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징병제를 택한 국가는 13개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 면제 또는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 한국 외의 운동선수를 상대로 병역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란뿐이다. 이란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월드컵 등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체육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기여금, 납부 등의 형태로 병역을 면제받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체육문화계의 병역 특례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병역 특례 제도를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한국, 유일하게 운영하는 나라이니만큼 예전부터 병역 특례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병역 특례 대상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도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그간 군 병력 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징집이 가능한 19세 이상 남성 수는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한다면 정부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BTS 문제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와 형평성과 공정을 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BTS 병역법에 관한 이슈는 병역 특례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국민은 찬반 의견을 팽팽히 보이는 추세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은 이러하다. 첫 번째로,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하다. 2020년 9월 1일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빌보드 핫100 도표 1위를 달성했을 때였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을 예상하며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준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자료에서 긍정적 국가 이미지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대중문화가 압도적으로 1위이며 이는 지금 면제를 주고 있는 스포츠 분야를 압도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BTS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2,690억 원이지만 BTS의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조 1천억 원에 해당한다. 이는 한류를 알리고 POP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머쥐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준다. 세 번째로, 병역법에서 공정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2018년 9월 트위터에는 화제의 키워드로 병역 특례가 올라왔다.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라는 등 병역 특례에 대한 기준을 묻는 사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2015년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된 것과도 비교됐다. 순수예술은 되고 대중예술은 병역 특례가 안 되냐는 불만 여론이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며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 콩쿠르에서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반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아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군필 남자 처지에서 본 BTS 군 면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순수하게 병사 몇 명 생기는 것보다 BTS가 면제받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지지했다.
병역특례법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의 형평성을 따라가지 못하니 이 기준을 2022년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대로 방탄소년단 군 면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이다. 첫 번째는 일반 군 복무 대상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자인 관련 국제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한 일반인들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어도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당시 인기에 따라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대라는 것이 수평적 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남성이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수상 경력이 있는 일반인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갤럽에서 2022년 4월 5일에 진행된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하지만 병역특례 공정성에 직접적 당사자인 남성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상대방인 20대 남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BTS 팬들은 무조건 찬성할 게 뻔한데 이를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하였는데 어떻게 병역특례와 이어지냐는 의견이다. 단순히 상업적인 연예인으로서 본래 목적이 국위선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집단이 아니다. 엄연히 상업적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만큼 국가에서도 역시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 의견이다. 세 번째 의견으로 글로벌 홍보 효과로 인해 계속 병역 혜택 추진을 주장한다면 군대 입대 체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아이돌이 많다.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수많은 아이돌을 다 면제시킬 것인지, 오징어 게임 같은 파급력 있는 드라마가 나온다면 그 드라마 주연도 면제를 추진할 것인지 등 앞으로 나올 많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관한 걱정스러운 이견을 보인다. 네 번째, 병역 의무라는 것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로 인정해주면 병역 의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가벼워질 수 있다. 그 말은 곧 우리나라 병역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병역 의무 대신 독도 홍보대사나 역사 홍보대사 같은 직책으로 대체해서 역사나 독도 지킴이로 알리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방탄소년단은 확실히 K-POP를 통해 한류를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와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했다. 다만 병역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예술 활동이 병역특례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우 명확한 특례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국익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이다.